기생체 중 세포벽이 없는 것이 나열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문제네요. 세포벽 하면은 뭐가 떠올려야 되죠? 동물과 식물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세포벽의 유무가 있습니다. 즉 식물은 가능하고요. 또 무엇이 있나요? 잔항균 있죠? 담자균 있죠? 또 뭐가 있나요? 난균강 있죠? 유주포자암은 있죠? 잡학균이 있죠? 이런 특징들은 다 뭡니까?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류는 어떨까요? 세포벽이 없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 같은 경우 세포벽이 없겠죠? 소나무 제선충 어떤가요? 살아있는 동물 아닙니까? 선충류는 미소동물이라고 해서 그러면 기역은 세포벽이 있고 니은은 세포벽이 없네요. 대추나무 빗자루뼈 어떻습니까? 파이토플라즈마죠.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균류의 바이러스와 파이토플라즈마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없고요. 쥐똥나무 흰가루병 에리시페죠? 그러면 잔항균이죠? 잔항균은 특징적으로 단순 공격벽이 있는 것이 잔항균이라고 제가 다음에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잔항균이니까 세포벽이 있네요. 군두암 혹병균 이거 세균이죠. 자, 밤나무 혹병, 금두암 좀병 같은 경우 아그로박테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세균류도요 격벽이 있습니다. 벚나무 번개무늬병 어때요? 바이러스죠? 격벽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니은, 디귿, 비읍이 격벽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동물과 식물만 기분하시면은 기억은 다 들어간 거 다 빼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이게 파이토플라즈마인 줄 아시면은 디귿이 들어가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디귿은 다 들어가 있네요. 쥐똥나무 흰가루병 이거 잔항균인 거 알고 가시면은 이게 세포벽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리을 다 빼고 니은과 비읍, 미은과 비읍 나왔는데 근다한 혹병 이거 세균류 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당연히 미음은 아닐 테고 4번 쉽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세포벽이 아니라 격벽의 유무라고 하면요 생각보다 문제가 좀 난해집니다. 어떻게 난해지냐, 난균강 같은 경우는요 격벽이 없는 다핵균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격벽을 물어본 게 아니라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틀렸고요. 이걸 해설하는데도 저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분리된 선충에 구침이 없으면 외부 기생성 선충이다. 자, 분리된 선충에 구침이 없다는 말은요. 책에 파라티렌처스 수컷이 있습니다. 이 파라티렌처스 수컷 같은 경우는요. 구침이 없는데요. 파라티렌처스 암컷은 구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1번의 문제가 정답이 되려면요. 분리된 선충에서 구침이 없으면 파라티렌처스 수컷이다 라고 했으면 맞았을 거예요. 근데 외부 기생성에는요. 시피네메가가 있고요. 파라티렌처스가 있습니다. 이 파라티렌처스는 여기 표에 보시면은 이것이 외부 기생성 성충인데 시피네마도 있기 때문에 답은 틀린 겁니다. 설사 이 문장에 맞추려고 하면은 파라티렌처스 수컷이 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책을 샅샅이 봐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2번입니다. 세균은 세포막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함으로써 동정할 수 있다. 이 말을 찾아보니까요.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요. 이게 생리화학적 진단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이 문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류를 해 놓고요. 3번 볼게요. 향나무 녹병군의 담자 포자는 200배율의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죠. 왜냐,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광학현미경은 진균과 담자균류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3번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16에서 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으로 동정할 수 없다. 있다죠. 왜냐, 이거는 분자 생물학적 방법이죠. 이 말 같은 경우는 DNA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분석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근데 파이토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방법 같은 경우는 현미경적 방법 등 추가적인 진단 방법이 병행돼야 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잎에서 DNA를 추출하여 면역 확산법으로 진단한다 라고 있는데, DNA 같은 경우는요, 바이러스에는 없죠. dsRNA나 ssRNA를 가진 것이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DNA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제가 2번이 정답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풀 수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수목병의 진단으로 사용되는 재료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표면 살균에 치아 염소산 나트륨 또는 알코올을 주로 사용한다. 자, 맞는 말이죠. 이 방법을 쓴 데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양배지법이 있었죠. 2번 보겠습니다.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시 일반적으로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순차적으로 관찰한다. 맞는 말이죠. 병원균 분리에 사용되는 물 한천 배지는 물과 한천으로 만든 배지이다. 맞는 말이네요. 식물 내의 바이러스 입자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주사전자현미경이 아니라 투과전자현미경을 써야 됩니다. 즉, 투과현미경과 주사현미경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투과현미경은 TEM이라 쓰고요. 트랜스미션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고, 주사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SEM이라고 쓰고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TEM 같은 경우는 세균의 부속사, 세포 내부 또는 바이러스 입자까지 모두 가능한 투과현미경인데요. SEM인 주사현미경은요, 진균, 세균, 식물의 표면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포자의 돌기, 무늬 등에 사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사현미경이 아니라 투과현미경이라 썼어야 맞았어요.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곰팡이 포자 형성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근자외선이나 형광 등을 사용하여 포자 형성을 유도한다. 이건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영양배지법이죠. 볼게요. 영양배지법 3개 나왔네요. 치아 연소산 나트륨도 영양배지법이고요. 한천으로 만든 배지, 이것도 영양배지법입니다. 4번 같은 경우 투과현미경을 사용해야 된다.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흰가루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하고 물어봤네요. 단풍나무 흰가루병이 발생하면 초기에 집중 방제를 한다. 맞는 표현이죠. 스와데이하고요. 지통나무에서 발생하면 잎이 떨어지고 관상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자, 맞는 말이죠. 목련류의 흰가루병은 식물의 표피 속에 흡기를 뻗어 양분을 흡수한다. 목련류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에리시페가 있었죠. 맞는 말입니다. 배롱나무 개화기에 발생하면 잎을 회백색으로 하는데 대부분 자낭포자가 아니라 분생포자입니다. 배롱나무 흰가루병 같은 경우는요, 자낭구로 월동을 하는데 이때는 검은색 또는 갈색의 원형 형태로 나타나고요. 많이 번식하는, 특히나 배롱나무 개화기에 발생하는
흰가루병은요, 분생포자, 하얀색의 분생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생육 후기에 날씨가 서늘해지면 잔황과를 형성하고 잔황의 8개의 포자를 만든다. 이거 가지고 나출잔황, 타프리나 위에즐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잔황과라는 말은요, 잔황각의 다른 말입니다. 즉 각균강이라는 소리예요. 즉 잔황균 아문의 각균강에 있는 것이 잔황과를 형성하고요. 대표적으로 흰가루병이 있었고 탄저병과 일부 그름병 그리고 맥각병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타프리나 위에즐인 나출잔황과 헷갈리셔서 5번이라고 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표현은 맞는 문장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병 발생과 병원체 전반에 곤충이 관여하지 않는 수목을 나열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목재청변, 존벌레가 발생합니다. 존벌레가 발생했을 경우 목재청변이 일어나죠. 따라서 기억 있는 거 다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참나무 시드름병이 있네요. 참나무 시드름병 같은 경우 광릉긴 나무종 그리고 라파엘라 쿠에르쿠스 몽골리카에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돼서 나타나는 병이죠. 그래서 리을을 다 빼주십니다. 그러면 3번과 4번 있는데 지문을 보니까 3번과 4번이 다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맞고요. 마지막으로 기역과 참나무 시드름병 그리고 소나무 시드름병 이 네 가지가 병원체 전반의 곤충과 관여하는 병이겠고요. 그름병도 관여를 합니다. 일반적인 진딧물이라든지 관여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답은 중복됐네요. 3번, 4번 모두가 되겠습니다.